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질만 되면 나타나는 이 부도설, 위기설.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중국의 뭐 최대 부동산 회사라고 불리는 헝다그룹이 파산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광저우 헝다의 구단주기도 하고 이게 유명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 등급을 보면 이미 사망 선고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그게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뒤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흔들 수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네, 3부작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헝다 그룹이라는 게 코드 번호가 3333입니다. 로얄 번호네요. 네. 그래서 중국의 3대 부동산 재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아마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헝다 그룹 자회사 중에서 이제 그 투자회사가 투자원금을 못 갚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돈 내놔라. 그렇게 한 게 한국에 이제 그 돌면서 이게 됐는데, 그래서 뭐 부동산 회사들이 그 재테크 상품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것이 이 아파트가 잘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헝다는 2017년에 중국은 이제 미국의 포브스처럼 그 부자 순위를 매기는 게 이제 후룬도 있고 신차이프도 있는데, 그 신재부 그 부자 순위에서 보면 2017년에 이 마윈을 제키고 부호 1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부도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마 우리가 그 사이에 몇 번 봤지만 그 위에탄이라는 거, 예약 면담이라는 거 하게 되면 이거 다 사고 나죠. 예, 이게 이제 불러드려 아리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까이는. 그렇습니다. 네. 8월 달에 이 인민은행하고 네. 이제 은행감독원이 예약 면담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겠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예약 면담한 것 치고 멀쩡한 회사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 봤더니 뭐 중국이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어떨 때는 넘버 1, 어떨 때는 넘버 2, 넘버 3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됐던 건 역시나 문어발이 문제예요. 그래서 부동산만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시작해서 관광, 스포츠, 자동차, 뭐 하여간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넓혔는데 여기에 거액의 부채가 생긴 거죠. 부채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네. 중국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주가를 보면은 이게 64조 원이었다가 네. 주가가 6조 원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가로 보면 이미 이제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제 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2017년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급등한 것을 최근 5년간 다 반납을 한, 그리고 오히려 그 이하로 빠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2017, 18 요때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타이밍에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헝다의 실력을 한번 보면 2021년 연초에 이제 랭킹을 매긴 거 보면 이 중국 부동산 회사의 넘버 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완커라고 망과라는 회사가 민영기업 중에서 1등이고, 지금 2등이 이제 헝다 부동산이고요. 3위가 이제 비구유엔이라고 그 여성 CEO가, 물론 자기가 창업한 건 아니고 아버지 거 물려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빅3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중국 해외 발전, 그다음에 롱추앙 중국, 이제 바오리 부동산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빅3 안에 들어가는 센 회사였다. 사실 왕코도 몇 년 전에 좀 비슷한 이슈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럼요. 그래서 왕커는 그 회장이 문제였죠. 네네. 왕스라고. 그 모 학교에 네. 그 CEO 과정을 갔다가 거기 이제 봉황타인가요? 그 피닉스 TV에 네. 그 앵커가 이제 거기 학생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약간 좀 사적인. 그래서 이제 조강지처를 벌이고 네. 그때 아마 이혼 소송에서 그때까지 역대 최대의 이제 이혼 소송 그 위자료를 중국판 제프 배셨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당국에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보인 것도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경영이 부실했죠. 네. 그래서 이제 왕커의 회장이 중국에 안 있고 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든지 뭐 하여간 별짓을 다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니까 심천시가 네. 이제 왕커에 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집어넣으면서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네. 한때 또 굉장히 왕커도 이런 설이 나왔던 기억이 그럼요. 납니다. 부도 소리 많았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방금 얘기하셨지만 역시 예리하게 보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헝다도 네. 왕커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 비슷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뭐 도대체 뭐가 있냐고 그럴 때 크게 봤을 때 헝다, 네. 그다음에 왕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바오리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보리 부동산이라고. 이 세 개가 이제 빅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작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녹지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제주도에다가 그 빌딩 짓고 뭐 병원 짓고 했던 그 녹지그룹인데 네. 그건 상해에 헤드쿼터가 있고 이제 빅구유엔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물려받은 여성 CEO가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보시면 완다 집단이라고 맨 밑에 하나 있는데 요 네. 회사가 제가 일부러 작게 해놨습니다만은 이 2017년 이전에 헝다가 1등하기 전에 이 중국의 최고 부호가 완다그룹의 왕지엔린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은 추락해서 이제 흔적이 없어진 거죠. 완다그룹. 지금 이제 헝다, 그래서 다짜 들어가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헝다가 7월 20일 날 광파은행에서 헝다그룹 예금을 동결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후난성에서는 10월까지 헝다그룹 분양 금지한다. 그래서 분양 대금을 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돈을 분양 대금도 뽑아다가 이제 부채 갚는 데 쓰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CEO를 보면 그 회사가 보이죠. 네. 그래서 그 회장이 쉬자인이라는 사람인데 2018년에 부자 랭킹 3등을 했어요. 네. 그러고 19년에도 3등, 20년에도 3등.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마윈 마와텅이 이제 앞에 있고 마윈 마와텅 다음 분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정말로 이제 내노라 하는 부자인데 재미난 것은 2018, 19, 20에 보시면 노란 색깔은 부동산업이에요. 아.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제 IT업이고 네. 제가 녹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요거는 먹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지난번에 우리 다뤄봤지만 쫑산산이라고 이 농부산천 회장이 지금 1등. 네. 이제 황정이라고 그 핀듀어드워 이제 회장이 2등 인터넷이죠. 그다음에 마와텅, 탄센트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항서제약 이제 회장이 4등. 그래서 2018, 19, 20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7년부터 주가가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요때 2018, 19 요때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장들이 다 이제 탑선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중국 부동산 재벌들이 뒤끝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차이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바로 왕지엔린이라고 그 지금 헝다 이전에 완다그룹이라고 중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그 2016년에 1등, 2017년에 1등 마윈 마하탕을 다 제키고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추락을 해요. 그래서 헝다의 시자엔이 위로 올라가고 마윈 마하탕이 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2019년에 왕지엔린이 4등을 했다가 2020년, 21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헝다그룹의 시자엔은 2016년에 아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보면 10등을 했어요. 부자 순위에서. 이게 이제 2018년에 일약 3등으로 올라섰다가 19, 20에 3등 갔다가 2021년에 지금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중국에서 1등하는 이제 부동산 재벌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완다그룹을 잘 보면 헝다그룹의 미래도 좀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짜그룹의 이 완다의 케이스를 한번 보면 헝다의 미래도 보이는데요. 왕제닌이 아까 보셨던 이제 2016년, 17년 이때에 부호 1등, 뭐 아리바바 탄센트 게임이 안 되는 1등을 했는데 왜 이게 망했냐 그러면 중국말로 네이바오 와이따이라는 걸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다그룹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영화체인 네. 또 우리 같은 롯데쇼핑 같은 쇼핑몰 이걸로 주로 이제 이 히트를 했는데 중국 안에서 가장 큰 이제 그 호텔 프랜차이즈, 그다음 우리 같으면 쇼핑몰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떼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문화 오락 산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그러면 중국도 이 라스베가스. 할리우드. 할리우드. 네. 뭐 중국이라고 이게 없을 수 있냐 그래서 찰리우드를 하나 만들자. 미디어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도 이제 갔었고 그래서 문화오락, 이제 IT, 백화점, 뭐 이제 이 쇼핑몰 이런 거를 주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잘 나갔지만 결국은 망해요. 망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보증을 서주고 외부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게 네이바오 와이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완다 회장도 보면 아주 이게 뭐 밑바닥 인생이에요. 아주 시골의 쓰촨성에서 이제 태어났고 인민해방군 이제 선양군구 이제 야오닝성에 있는 이제 군부대 거기서 장교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련시에 취직을 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완다그룹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련 완다 축구 구단이 이제 대련도 있죠. 네. 그 완다가 이 완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저우의 그 헝다가 또 네. 축구 그룹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돈을 벌어서 이제 온 건데 뭐를 했냐? 그 지금 한국의 개미들도 뭐 주식 그 지난번에 로빈훗 할 때 샀지만 AMC 네. 그 AMC가 이 완다그룹이 인수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완전 망했죠. 네. 그리고 뭐 하여간 그 사이에 줄줄이 사탕으로 이 한 5년 동안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M&A를 왕창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M&A를 어떻게 했냐? 중국이 외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 예를 들면 공상은행이 중국 안에 있으면은 완다가 공상은행 북경 지점에 국내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공상은행은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대출을 해도 손해볼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완다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공상은행에서 대출을 100억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그 은행이니까 어느 지점이 담보를 잡고 있든지 간에 문제가 되면 이쪽에 걸 회수해버리면 되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그게 이제 네이바오, 국내에서는 담보를 잡고 해외 지점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 브랜치를 통한 담보대출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 돈 갖고서 해외 돈을 마음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수십 개 회사를 샀던 거예요. 자산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정치권들이 거기다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2013년 이후로 한 5년 동안 엄청난 부정부패 단속을 했을 때 이 부정부패 세력들, 물론 다 정치와 관련이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 완다가 거기서 해외에서 이게 부동산 살 때 네. 그게 돈을 끼워가지고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단속에 이게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완다가 몰락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보면 왕서충이라고 아들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졸부 아빠를 돕기 때문에 이 친구가 기행을 일삼았던 거죠. 예를 들면 자세히 보시면 그 강아지가 애플 워치를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애플 워치를 강아지 발 4개에다 다 끼우려고 그러는데 이 애플 워치 4개를 차고 있으면 이 졸부, 중국말로 투하오라고 그러는데 졸부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좀 자제해서 이 2개만 끼웠다. 뭐 이런 식의 기행을 일삼았어요. 아마 왕수충 하면 국내에는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을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뭐 그런 설도 많이 돌았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걸 그래서,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찬스로. 찬스로 네. 이제 엉뚱한 짓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해외 M&A를 2014, 15, 16년에 엄청나게 해요. 그때 M&A 하는 회사가 안방보험 한국에 들어왔다가 망했고, 네. 완다그룹 요거 망했고, 네. 지금 하얀 해남항공 요것도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복성그룹, 후신그룹인데 요거는 안 망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클럽메드라고 그 리조트 있잖아요. 이게 복성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 회사들 중에서 4개 중에서 푸싱 빼놓고 나머지 4개는 다 망했습니다. 이게 복성제약 갖고 있는 회사. 복성제약이죠. 네. 복성제약 그룹. 그래서 그 푸단대를 나온 이제 이 푸단대 출신들이 만든 양자강 이남에서 민영기업 중에서는 제일 센 기업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네이바와 이따이 요게 걸려서 예를 들면 상해방들한테 돈을 대준 거 아니냐. 그랬다가 이제 네. 그걸 해명을 하고 그래서 뭐 그때 어느 언론에서는 홍콩에서 푸싱의 이 구광상을 압송해서 왔다.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소식이 없었다. 네. 그게 막 나왔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푸싱은 그걸 해명을 잘 하고 우리는 그런 부정한 자금을 세탁해 주거나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완다그룹이 이제 거들난 것은 첫 번째 문어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 같이 있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건 이제 완다그룹이 물론 이제 뭐 사람이 그 스타가 되고 또 부자가 되면 그렇지만 언론에 또 한 번 구설에 오르는 것은 아, 이게 유명한 짤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샤오무비ao 사람 살면 젊은 사람이 작은 목표 하나는 있어야지. 네. 근데 그 목표가 얼마냐 그랬더니 1억 위안. 네. 우리가 지금 180억 원. 네. 뭐 그 정도는 버는 목표가 있어야지. 이렇게. 작은 목표라고 해놓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뭐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많은 어쨌든 허탈감을 주었던.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영화사 또 극장 체인 뭐 요트 제작 업체 뭐 극장 체인 뭐 이런 것들 다가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럼 이제 현재 완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산을 다 팔았죠. 네. 자산 다 매각하고. 그래서 뭐 이게 호텔이 77개나 있었는데 이거 싹 다 팔았죠. 네. 그리고 리조트도 13개나 있었는데 이거 싹 팔았고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자산 매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규모가 뭐 완전히 짜부러들은. 그래서 뭐 목숨만 부지한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사실은 봐야 되고 그래서 네. 지금은 거의 이제 흔적이 없는. 네. 그리고 AMC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이라는 게 다 망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산 다 매각하고 겨우 이제 목숨만 붙어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7년 이전에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가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어발식, 두 번째 이제 정치하고 관련되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과도한 부채 네. 또는 부채를 이상하게 레버리지를 걸어서 이제 갖고 들어왔다가 금융기관이 이 압박을 했을 때 대책을 못 세운 그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스캔들, 뭐 아들이든 본인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헝따 여기하고 같이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마찬가지로 이제 시자인 회장도 이 흑수저예요. 네. 저 58년생이고 허난성 그 조우코우 타이강현입니다. 그래서 허난성이 중국에서 이제 가난하기로 치면 뭐 한 5등 안에 들어가는 아주 가난한 농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회사에서 맨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92년에 광둥성으로 내려온 거죠. 심천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그래서 97년에 이제 이 헝따 그룹을 창업을 하고 브랜드를 하나 세웠는데 이제 진비화유엔이라고 하는 요 브랜드를 하나 섰더니 이게 히트를 했어. 부동산 브랜드인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자이 식의 뭐 이런 그런 예. 거는데 그러고 이제 딱 때 맞춰서 이제 중국이 98년에 주택시장 개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은 98년 이전에는 이제 관사라고 그러죠. 회사가 이 단위라는 말, 유니트라는 말을 쓰는데 회사가 뭐 그 안에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집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사회주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98년부터 이제는 회사가 그 집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줄 테니까 그걸 갖고서 니들이 집을 사라. 이러는 바람에 이제 주택 시장이 폭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의 역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공유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2009년에 홍콩에 이제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 특징은 이 시자인 같은 경우는 지분의 70%를 갖고 있어요. 꽉 쥐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나중에 이게 또 이제 독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러면 종업원 8만 명에 네. 80개 도시에 500개 부동산 개발하고 있고요. 2019년에 포춘 랭킹이 138입니다. 아직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큰 네. 회사죠. 뭐 이거까지는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2017년에 이 포브스,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중국의 부자 집계 순위고, 포브스가 집계한 순위에서는 2017년에 헝다그룹의 시자인이 마윈 마하탕을 제키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 18 이때 네. 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1등을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건 2017년에 1등했는데 2018년에 기부를 누가 많이 했냐, 중국 부자들 중에서 네. 1등이 헝다그룹의 시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마윈 마하탕 뭐 얘들보다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도 이제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 구단을 사요. 예. 그래서 이제 헝다 축구 구단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림이 보입니다만은 구상을 아주 연꽃 모양으로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예. 뭐 멋있게 지었죠. 네. 그래서 대련도 보면 대련에 이제 축구 구단이 있었듯이 건설회사니까. 근데 보면 뭐 졸부들이 다 축구단 갖고 있죠. 만수르도 갖고 있고 뭐 그 미탈도 갖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졸부들이 흉내를 냈다. 이게 되게 유명했던 게 광저우 홍다에서 선수들을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데리고 온다는 그 그렇죠. 프리미엄이 엄청 이슈가 그렇죠.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돈을 많이 썼고 구단 운영을 했다는 거에 특징이 있는데 독이 돼서 돌아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완다의 회장도 물론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정치 자금하고 관련된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몰락을 가져오는데 네. 지금 시자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난 농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뭐 가방끈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중국의 이제 국경일이나 또는 뭐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 같은 걸 할 때 그 밑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천안문 그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권력이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보시면 돈을 많이 쓰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020년에 이제 건국 70주년 열병식 또 7월 1일 날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이 시자인이 그 망루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네트워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한 이제 홍색 자본가다. 뭐 맨손으로 이제 일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는데 부동산 업계라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인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소득이 이게 마진이 무지 좋잖아요. 한국도 지금 뭐 무슨 뭐 성남에 무슨 개발 지구에 뭐 배당 얼마 받았다는 뭐 것처럼 옛날에 뭐 강남 개발할 때 뭐 다 뭐 정치인들 뭐 하고 뭐 아파트 하나 받고 뭐 이런 그런 식의. 옛날 얘기들도 돌고 있으니까 뭐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2018년에 우리가 3월 달에 보면 양회의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양회의가 하나가 전인되고 또 하나가 정협이죠. 네. 정협에 상무위원으로 이게 임명이 됐어요. 네. 근데 정협이라는 것은 뭐 거수기고 명예직인데 결국은 이런 간부를 하나 썼다는 것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냐. 부동산 회사가 이게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 약간 컨셉이 안 맞는데
그 FF라고 패러데이 퓨처라고 네.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전기차를 만들었다가 결국은 사기로 판명난 게 요게 패러데이 퓨처예요. 굉장히 화려한 슈퍼카 아니었겠습니까? 그 차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전기차 사업을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M&A하고 투자를 왕창 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자동차가 멋있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 사이에 돈 많이 질렀던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건설업하고 이게 자동차업하고는 약간은 이게 물론 뭐 갖다 붙이면 말이 되겠지만 IT 회사도 아니고 또 기계 이런 쪽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것은 사업 다구를 약간 문어발식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기부왕.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게 그 사업의 모토가 민생을 본으로 하고 산업으로 보국한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인데. 그래서 2011년에 3억 9천만 위안 이제 이 기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0년까지 내리 10년 동안 기부 1위를 했어요. 이미지는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다 수고하셨다는 거죠. 2021년에는 마윈한테 밀려가지고 2등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마윈은 왜 이렇게 많이 기부를 했냐. 이거 지금 당국에 조사받느라고. 네. 약간 벌금 섞여 기부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밀려서 2위를 했고, 어쨌거나 좋게 해서 가면 10년 동안에 이제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그 망과그룹이 2,340억 위안인데 헝다가 1등이었던 헝다가 지금 32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8분의 1 정도 그런 정도로 주가가 대폭락을 했고, 그래서 같이 경쟁하던 빅6, 빅5하고는 이제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마이너리티로 이제 줄었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업계가 뭐 주가가 오르진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도 경쟁사 대비도 엄청 쪼그라들었네요. 그래서 10분의 1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폭락했냐는 뭐 주식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헝다이기가 나왔지만 이미 이제 그 실질적인 신용 사망 선고가 이미 이루어졌어. 6월 9일 날 이제 이 중국의 신용평가회사가 이 관찰 대상으로 올렸어요. 요 주의로. 한 3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6월 22일 날 이 B 플러스 등급을 이제 B로 낮췄어요. 네. 그리고 네거티브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6월 30일 날 이제 B2로 또 한 단계 낮췄어요. 이건 이제 무디가만 낮췄고, 네. 그리고 7월 28일에 요걸 B에서 CCC 플러스로 낮췄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BB 채권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라고 보는데, CCC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라지, 소위 말하는 쓰레기. 불량 채권. 그렇죠. 네. 그렇게 이미 7월 28일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매각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8월 1일 날은 이제 그 왕커한테 일부 자산도 지금 팔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경쟁사한테 자산을 판다는 건 그만큼 이게 급박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지금 부도가 났냐 안 났냐 뭐 이러지만 이 신용평가 등급으로 보면 이미 7월 28일에 사망 선고 받았다. 이건 적격 이 투자 채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어젠가 보면은 이제 그 이 회사의 채권을 한 달 동안 거래 중지시킨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이게 투자 부적격 채권으로 다 등급이 다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조는 기존에 나와 있었고 3개월부터 그렇죠.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좀 확정적으로 터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 완다 그룹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많고 거기 이제 중요한 핵심은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완다 그룹의 이 CEO도 상황 판단 잘못돼서 해외 투자를 너무 늘렸다가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게 부채 늘리지 말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돈 왕창 빌려서 토지 구매를 왕창 해버린 거죠. 네. 거기서 현금이 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헝다그룹 일단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헝다그룹이 왜 망하게 됐는지 디테일하게.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비교적 그 완다와 비교해서 사례 좀 분석해봤고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